감동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과거 공부를 하고 한학을 한 사람이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옥 속가서 5년 6개월 있었는 그런 상황에서 책을 썼는데 지금 우리도 모르고 있는 자유의 중요성, 개인의 인권의 중요성, 뭐 이런 독립을 그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독립정신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렇게 쓸 수 있었는지. 저기 미국 프린스턴 가서 박사를 하고 미국 생활을 하고 미국을 보고 난 뒤에 썼다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1905년 그 전에 써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는 1917년인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 건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예, 자유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은 말로서 접촉을 하는 것은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또 배제학당에 출강한 서재필 선생을 통해서 그리고 곧바로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일종의 구호로서 이념적 수준으로서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분의 내면으로까지 소화가 되고 하나의 체계로서 종합되는 데는 역시 감옥의 5년간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했고 거기서 상당히 강대한 양의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선생이나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입문을 했지만은 스스로 개척을 해서 자기 체계를 세우는 것은 감옥에서 있었던 감옥 안에 약 한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권이 이제 영어로 된 책이고, 무엇보다도 서양의 역사,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체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 이래로 미국 동부의 청교도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미국 정신, 미국 정신의 핵에 이분이 도달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유와 통상으로 장차 세계가 하나가 된다. 미국이 그러한 역사 과정을 주도할 것이다. 소위 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의 우월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미국의 예외주의라 그러기도 하는 미국인들만의 독특한 자기들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순수한 형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논문도 미국의 중립국으로서의 통상의 자유에 대해서 곧바로 박사의 주제를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역사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주제를 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적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아군 어떻게 제가 네, 이승만 대통령이랑 뜻을 같이 하는 약간 아군 같은 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지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몰려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의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아군 같은 사람으로서는 누가 있을지 궁금해서, 네, 동시대에 누가 있을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영웅주의다 그러고, 거리주의다 그러고, 이제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분의 뜻을 이해를 하고, 이분을 평생 뒷받침, 했던 그런 동지라고 할 만한 사람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저는 요새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많이 읽고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대단한 인격자고 훌륭한 분인데, 역시 이승만 대통령과 뜻이 비슷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정치 노선은 좀 달랐죠. 달랐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우군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사단을 이루어가지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념적 동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주의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즐겨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재할 만이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집권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주의니 권위주의니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체코의 그 마사리크 대통령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마사리크 대통령도 굉장히 이 여러 측면에서 그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세운 분인데,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그 한 30여 명의 제자들이 있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는 그렇게 제자라 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분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던. 자, 보실까요? 예, 오늘 그 이영 교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퇴임하시고 또 서울에서 강연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스 포럼이 서울에서 다시 강연을 한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여기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한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트루스 포럼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추구하는 게 이제 진실이지 않습니까? 이 진실. 또는 좀 더 저는 사실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역사,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구한말 이래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 자유의 흐름, 이 주류적인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밝힌 그 역사관이 있기 위해서 한국사를 정리하는 것은 동시에 진실, 내지 사실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또는 종족주의가 덮어씌우는 수많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국인이 역사의 사실, 진실을 마주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트루스 포럼 김원구 대표가 앞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김 대표에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아주 귀한 강연 진행해 주신 이영훈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셨는데요. 그런데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실은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게 기독교 정신인데, 기독교 정신이 그래서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 또 책임 있는 자유, 또 이게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이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또 진실, 진리, 이것이 저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또 트루스 포럼이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오늘 귀한 강연 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미국의 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세요. 잘못된 주장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미국과 싸워 이겨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미국을 깨어낸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섰고 있을 때 미국을 깨어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미국이 또한 공산주의에 속고 있을 때 깨어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미국을 깨어내는 역할을,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데 미국이 저는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신의 근간이 기독교 정신이 사실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포스트모더니즘, 또 막시즘, 이런 사상들이 사실 미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위기 상황을 또한 깨워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결국에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사상,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스포럼 앞으로 이 싸움,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과 김문수 위원장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시고 사실 이렇게 두 분 다 운동권 출신이십니다. 예, 운동권 출신이신데요. 저희가 다음 강연 김문수 지사님 핸드폰 꺼내시죠. 핸드폰 꺼내주시고 예, 일정 달력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 예,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변경이나 뭐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나가시면요, 저희 오늘 행사 포스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강연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은 예, 그 기념품으로 그 포스터 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루스포럼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팜플렛에 보시면은 트루스포럼이 하고 있는 일들, 또 이렇게 지향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저녁 식사 하셔야죠, 그렇죠? 저녁 식사 안 하시나요? 예, 그 집에 가셔서 하실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성내에 식당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 강연 안내 사이트에 그 식당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시면 포포인이라고 그 베트남 쌀국수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까운데요. 제일 가까운데 저희가 서울대 기숙사에서 강연을 할 때는 그때는 강연이 끝나면은 그 바로 앞에 치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분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 치킨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포포인 여기가 뭐 치킨집은 아니지만 그 쌀국수집인데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영호 교수님 모시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할 예정인데요. 혹시 같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식대는 한 10,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예상하시고 함께 이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행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이영훈 교수님 여러분들 귀한 분이시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 만났었잖아요. 그 기념 촬영, 예, 기념 촬영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여기 앞에 계시면요, 저희 뒤에서